안녕하세요. 어제는 삼성전자의 창립 55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굉장히 조촐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념일 챙길 때냐 싶었던 거죠. 사실은 1969년 1월 13일에 삼성전자 공업으로 출발했는데 1988년 11월 1일 삼성 반도체 통신을 합병하면서 창립 기념일도 11월 1일로 바꿨다고 해요.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역사는 반도체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93년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찍고 나서 대략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난 후에 현재 삼성전자는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놓여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보도된 추측성 기사를 토대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사업부장 자리가 모두 교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업부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3년에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한 박자 빠르게 교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계현 사장이 올해 5월 중간에 사임하고 전영현 부회장이 구원 등판하면서 사업부장 교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이지 않을까 모두가 예상했죠. 결국 현재의 경영진은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모두 위기에 빠뜨리면서 야구로 치면 무사 만루 상태로 다음 경영진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공이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벌을 내린다. 신상필벌에서 벌만 내리는 꼴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장 자리를 넘겨받을 뉴페이스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메모리 사업부장은 한진만 삼성전자 DS 부문 미주총괄 부사장, 시스템 LSI 사업부장은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남서구 삼성전자 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맞다고 치고 이재용 회장과 전영현 부회장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 분씩 살펴볼게요. 먼저 한진만 부사장의 경우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삼성전자 입사하고 나서 미국으로 가서 스타트업도 해보고 마이크론에서 낸드 회로 설계를 하다가 다시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합류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만한 사건으로는 올해 3월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HBM3E 승인을 받네 못 받네 하던 시기에 젠슨 왕한테 젠슨 어프로브드라는 사인을 받아서 SNS에 올렸던 분이 한진만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메모리 사업부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딴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든 엔비디아한테 HBM3E 퀄 테스트 승인 완료받고 그 다음 세대 HBM4까지도 책임지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맡기는 거겠죠. 다음으로 장덕현 사장의 경우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신 뒤에 삼성전자에 있다가 2022년부터 삼성전기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삼성은 이렇게 차세대 경영진 후보를 소위 삼성 후자라고 부르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 같은 계열사 대표이사로 보내서 경영 능력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남 회장도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잠깐 맡은 적이 있고 경계현 사장도 삼성전기 대표이사를 하다가 왔고 전영현 부회장도 삼성 SDI 대표이사 임기를 마치고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장덕현 사장은 삼성전자에 있을 때 시스템 LSI 개발 실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부장으로 임명되고 엑시노스를 부활시키는 데 공을 세우면 사업부장 그 다음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서구 사장은 연세대에서 학석박을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소 공정개발 실장을 하신 뒤에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R&D 인력을 사업부로 전진 배치해서 현장에 감을 익히고 신입사원들도 공정부서로 보내서 수율 잡기에 매진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파운드리 사업부의 핵심 과제는 제조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남서구 사장을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임명하면 고객사를 유치해서 수율도 잡고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장기적으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신공정을
안착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능성은 낮은데 아쉬운 점 내지는 바라는 점 몇 가지를 꼽자면요. 첫 번째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입니다. 지금 4대 그룹 총수 중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분은 이재용 회장밖에 없거든요.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이재용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자인 건 변함이 없지만 이름을 올리는 것과 아닌 것은 책임 경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사기도 매우 떨어져 있다는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삼성의 총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삼성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요즘 어떤 분이 문제라고 많이 비판받는지 아실 거예요. 그분도 승진한 지 3년째가 되었고 이번에도 유임된다는 루머가 있던데 정말 회사에서 살다시피 일을 열심히 오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회사를 생각하신다면 그만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인사 영입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하실 정도면 모두가 뛰어나신 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임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속된 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정말 획기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분이시라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조직에서 내부 인사만으로는 현재의 삼성에게 필요한 신선한 자극을 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요즘 삼성전자를 보면 얼마 전에 전 국민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축구협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맨 위에서는 본래의 역할보다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내부자들도 신념을 갖고 일하기보다 정치하느라 바쁘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삼성전자 전체를 매도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삼성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투자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